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다소 끼겠고 낮 기온 10도에서 15도에 머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하늘 표정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울진이 11도, 포항 13도, 경주가 15도 등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기온이 낮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경북 동해안으로 오전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1도, 영덕과 포항이 13도,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포항문화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는 치열한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 36%,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 31.4%, 무소속 박승호 후보는 11.1%의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김병욱 후보가 허대만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접전 양상입니다. 지역별로는 김병욱 후보는 호미곶면과 구룡포읍, 오천읍, 장기면에서, 허대만 후보는 회곡동과 대이동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김병욱 후보가 5, 60대 이상에서 허대만 후보는 3, 4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 후보를 선택한 요인으로는 소속 정당이 32.9%, 능력과 경력 25.4%, 정책과 공약 17.5%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김병욱 후보가 44.6%, 허대만 후보는 25.1%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미래통합당이 43.9%, 더불어민주당 27.9%, 국민의당 2.6%, 정의당 1.7%입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미래한국당 39.4%, 더불어시민당 16.9%, 열린민주당 6.5%, 정의당 5.0%, 국민의당 3.8%입니다. 이번 조사는 포항 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포항시 남구 울릉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일륜 후보가 어제 1신상의 사유로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 용지에는 김일륜 후보 기표란에 사퇴를 반영해 교부하며 선거일 투표 용지에는 사퇴 표기가 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각 투표소마다 입구에 사퇴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선관위가 주관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곳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곳인데요. 후보자들은 인구 감소 대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임자가 자신임을 내비쳤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군위, 의성, 청송, 영덕군은 지역 소멸 위험이 높은 곳으로 대책이 절실합니다. 각 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저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자연이 어우러진 농촌 지역을 도시 연태자 블루타운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조례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70년대 초반 100만 명에서 70%가 감소한 30만 8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 거대 담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감소, 지역 발전,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묶어서 후보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정책과 경제 기반 조성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도매시장이 집중됨으로써 생산자의 원거리 이동이 불편하고요. 농산물 가격의 일방적 결정, 하차 배정 시간,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고 농민 중심 유통 구조로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자유시장 경제의 옹호가 가장 중요하고 둘째로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선택과 집중으로 키워야 됩니다. 두 후보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농수산물의 유통,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교통망 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요 우선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이 넓고 경북은 실제로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우리 지역이 우선순위에서 늘 제외되는 아픔을 겪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남북 육축 고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금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사람이 차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안 만든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강 후보와 같이 좋은 도로가 있어야 차가 다닌다는 개념으로 바꾸어 가기를. 이 밖에 김 후보는 탈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 후보는 탈원전에 찬성을 내비쳤지만 시간상 원전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빼앗는 수법인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에 사는 A씨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미 은행 대출금이 있었던 A씨는 며칠 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애들 키우고 또 내가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집도 뭐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부처에 지금까지 왔는 건데 그래 저금리로 갈아타려고 이제 뭐 고민 중에 이제 이게 맞겠다 싶어서. 그런데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찾아온 은행 직원에게 현금 1억 1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A씨의 돈을 가져간 사람은 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그 의심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설마 나한테까지 이렇게 올까.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씨도 최근 같은 방식으로 7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게 운영이 힘들어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다 도리어 사기를 당한 겁니다. 피해자 중에는 최근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다 악성 앱을 이용한 신종수법에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정부 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는 모두 10건. 이 가운데 7건이 B씨의 경우처럼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인 뒤 돈을 챙긴 사례입니다. 금감원도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최근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제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해서 이제 금전 요구를 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이제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서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내몰린 상황. 마지막 희망인 정부 지원 대출마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개학이 미뤄진 지 38일 만인 어제 고3과 중3 학생들만 먼저 온라인으로 개학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화상으로 연결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극소수에 그쳤고 기존의 동영상 콘텐츠나 과제를 활용한 수업이 많았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중학교 3학년 교무실.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이 온라인에 접속합니다. 1교시 수업 시작 전 9시까지 지금 현재 들어와서 결과입니다. 다 들어온 건가요? 다 들어왔습니다.
교실별로 학생들 과제가 올라오면 교사는 첨삭 내용을 댓글로 남깁니다. 이렇게 하면 댓글이 학생에게 가게 됩니다. 복잡한 수식이 있는 수학 수업은 EBS 등에서 기존에 만든 동영상 콘텐츠가 활용됐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미리 에듀넷에 회원가입을 다 해서 링크 타고 들어가는 거죠. 교육부가 인정한 원격 수업은 3가지 유형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화상 연결로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기존 학습 동영상을 활용하는 콘텐츠형, 그리고 과제 수행형인데 정작 교육당국이 적극 홍보하던 실시간 화상 수업은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안동은 중학교 13곳 전체가 화상 수업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서버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술적인 문제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게 안정화가 되고 나면 저희들도 실시간 수업을 시도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인프라나 경험이 부족한 학교 현장에선 학생 통제가 어렵고 학부모에게는 공개되는 화상 수업을 여전히 부담스러워한다고 전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수업 방식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교사와 학교에 있다고 밝히고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다 나아서 일상생활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 다시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6.6%나 됐습니다.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평균 25일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7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5,001명에게 의심 증상이 있는지 전화로 물었습니다. 두통이나 설사 증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95%인 4,752명이 응답했는데 이 가운데 6.6%인 316명이 의심 증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침과 호흡곤란 등이 148명으로 가장 많고 두통, 설사 증상이 91명, 2가지 이상 증상을 보인 경우가 71명입니다. 대구시는 이들의 명단을 보건소로 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들을 각 보건소로 다 통보를 해주고 가능하면 오늘 중 늦어도 내일까지는 양성이 나오면 가족과 밀접 접촉자를 모두 진단검사합니다. 며칠 전 세종시에서도 완치 환자 10명을 진단검사했더니 4명이 다시 확진돼 가족검사가 이뤄졌습니다. 가족은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 완치 후 재확진 사례가 대구에선 25명, 전국적으로도 많습니다. 완치 환자들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할 뿐 별도의 지침이 아직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뒤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받고 완치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완치 환자 4,981명의 병원 입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간을 살펴봤더니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평균 24.8일이 걸렸습니다. 20에서 29일이 걸린 사람이 47%로 가장 많고 20일 미만 27%, 30에서 39일 23%, 여전히 치료받고 있는 대구의 첫 환자처럼 40일 이상 걸리는 경우는 3%였습니다. 73%가 20일 이상 걸렸습니다. 우리의 한정되어져 있는 의료 자원들을 그만큼 오랫동안 소모시킨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제2유행을 대비한 의료 인력과 의료 장비 수급 대책을 세울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신규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에 포항시와 춘천, 나주, 청주시 등 4개 지자체가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6일에서 7일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지자체의 제공 부지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자체 4곳은 오는 21일까지 지질조사 보고서를, 29일까지 유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차 전지업체인 에코프로의 포항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재련업을 하는 에코프로 CNG는 어제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까지 120억 원을 들여 영일만 4산업단지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포항에 730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용 수산화 리튬 공장 건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 최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2단계 사업이 오는 9월 착공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단계 314만 제곱미터 95만 평을 오는 9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블루벨리 국가산단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 재료인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이달에 착공하고 임대 전용 단지도 모두 분양되는 등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금 지원 확대와 기업 고충 해결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의 특별 경영자금의 경우 연 4%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100여 개 기업이 614억 원을 신청했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분기에 150개 업체 4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한일 표정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울진이 11도, 포항 13도, 경주가 15도 등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기온이 낮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경북 동해안으로 오전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1도, 영덕과 포항이 13도,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